을 통한 배분, 소득 배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의 이슈 같은데요.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그래도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 아니면 이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제 재분배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홍 교수님 이 발표한 것 가운데 이제 노동시장에 관해서만, 제가 복지가 전공이 아니라서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왜 분배가 잘못이 돼 있는지 한번 현황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언급이 여러 번 됐습니다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한데요. 실질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수치입니다만,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약 한 358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이제 126만 원인데, 이게 대충 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약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대부분은, 약 87%는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3%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차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죠. 아주 중요한 차이는 대기업 근로자는 정규직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근로자는 유노조, 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제 무노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분석 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술 수준과 공장 설비 등 물적 자본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노동 고용이 늘어나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게 일종의 하나의 경제의 법칙인데, 이런 거를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인물 49쪽을 펴보시면, 49쪽을 펴보면 이제 그림이 1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종축에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측정을 하고요. 행축에는 이제 근로자의 고용 수준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노동의 이제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쓰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임금을 이제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임금과 고용 수준은 역의 관계가 있다.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임금이 낮아진다.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하면 임금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 과연 대기업은 어느 점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기업은 이제 어느 점에 위치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대기업은 점 A에 위치해 있고, 중소기업은 점 B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 A는 임금이 이제 매우 높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고용의 13%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업의 일자리는 작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 위치한 B점에서는 임금이 대기업의 3분의 1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의 87%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일자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차가 3배가 되고,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3배가 되는데, 그럼 과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휴먼 스킬, 그 사람들의 스킬 자체에서 3배나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생산성의 3배의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임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쓰고 그 대신 기계, 자동화 설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근로자도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환경이 다른 거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의 차이는 그 휴먼 스킬의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이 기업들이 임금이 높으니까 사람을 덜 쓰고 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 게 과연 공정한가? 휴먼 스킬에 의해서 3배가 아니고 이런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3배가 난다 하면 이거는 공정한가? 이건 공정한 게 아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이 배분배,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홍 교수님하고 다른데 우선 잘못된 시장을 우선 고쳐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시장을 고쳐서 완전한 시장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분배를 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재분배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보자.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하지가 않다 이거죠. 왜? 노동조합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조합 굉장히 셉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물 같은 49쪽 그림 1을 보시면은 노동조합이 없어졌다. 뭐 없어지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굉장히 힘이 빠졌다 하면 대기업은 점 A에서 우하향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임금이 떨어지겠죠.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기업들은 사람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기업은 A에서 우하향으로 가고 중소기업은 점 B에서 좌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게 돼. 시장이 완전하다 하면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 생산성도 같아지고 임금도 같아집니다. 원래 시장이 완전하다 하면 그러니까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전한 거를 우선 고치고 나서 재분배를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다음 아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는 이제 이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다. 이 하도급 문제를 정부에서 억지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풀 수 없어요. 이거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어떻게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시장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그 시장 구조를 보면요. 어느 한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하나고 파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모노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한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면 중소기업 힘이 없어요. 힘이. 대기업이 말하는 대로 부품을 납입을 그 납기에 맞춰야 되고 그 가격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돈을 좀 벌라 하면 가격을 낮춰야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그 말을 깔 수밖에 없는 게 공급처가 거기밖에 없어요. 시장 구조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시장 구조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드느냐? 이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되면 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게 되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으면 시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완전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수출할 수가 있냐? 그걸 정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정부에서 대기업 팔 비틀어 가지고 상생, 그 말이 안 됩니다. 뒤에 돌아서면 상생 안 합니다. 앞에서는 스마일, 상생, 뒤에 돌아서면 안 합니다. 이 정부가 계시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전하면 그 시장을 완전하게 만들고 왜곡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따라서 배분을 해보고, 그래서 배분에 문제가 있으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저의 주장은 시장을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노동조합 문제인데,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문제를 우리나라가 풀지가 않으면은 상당히 복지 문제도 굉장히 꼬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노동조합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를 오늘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노동조합 문제를.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이 노동조합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